시댁 귀국날.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할머니, 은지도 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강아지가 아가씨가 다 됐네. 별일 없으셨죠?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그만 하시지. 넌 얼굴이 좀 안 됐구나. 타지 생활이 힘들었지? 힘들긴요. 더운 나라라 얼굴이 탄 것 같아요. 저희보다 어머니가 더 힘드셨겠죠. 아버님이 좀 차도가 있으셔야 할 텐데. 아는 병인데 어쩌겠니? 더 심해지지 않기만 바라야지.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저희는 알아보실까요? 꼬박꼬박 검사도 받고 약도 드신다. 기분 좋으면 잘 알아보시고 안 좋으실 때는 또 영 딴소리 하시고 그러시지.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 일어나시면 인사드려라. 그나저나 이제 해외 근무는 완전히 끝난 거니? 네, 다 끝났어요. 원래 2년 예정으로 간 건데 어쩌다 보니 3년 가까이 있게 됐네요. 하필 저희가 외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실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데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진 다음이더라. 그냥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만 생각했지. 너희 아버지같이 대쪽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정신을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엄마 혼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저희가 아버지도 모실 겸 여기 들어와서 살까 하는데 어떠세요? 뭐? 아유, 아서라. 은지도 중학교에 올라가고 어미도 다시 한국 생활 적응하기 힘들 텐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내 남편 치매 수발까지 들게 할 수는 없지. 신경 쓰지 마라. 전 괜찮아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드리면 어머니도 잠깐씩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아유, 괜찮다는데 그러는구나. 아직은 나 혼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정 힘들면 나중에 요양병원에 모시든지 그건 내가 생각해보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제일 편할 거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부부라는 게 그런 거지. 40년 넘게 사니 이제 너희 시아버지도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든다. 소리 지르고 억지 소리 할 때에는 힘에 부쳐도 잠든 거 보고 있으면 짠하고 그렇더라. 아마 너희도 더 살아보면 내 마음 알 거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대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엄마 말씀으로 듣기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걱정이네요. 아이, 원래 너희 시아버지가 젊어서도 괴팍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었니? 근데 정신도 온전치 않으니 참을성이 더 없어지는 모양이더라. 밥만 조금 늦게 드려도 아주 난리가 난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게 내 업보려니 해야지. 너희 아버지가 성질은 좀 고약했어도 평생 한눈 안 팔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가장으로서는 충실하셨죠. 근데 왜 하필 그런 병에 걸리셨을까요? 술, 담배도 잘 안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유, 너희 아버지 일어나셨나 보다. 평소 자기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던 시아버지가 저희가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한국을 떠난 사이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가를 결심했지만 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셨죠. 그런데 그때 잠에서 깬 아버님이 거실로 나와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망할 여편네야. 밥 안 먹냐? 아유, 자기 전에 드셨잖아요. 불고기랑 미역국 해서 한 사발 드셔놓고선. 또 거짓말하는 거 봐라. 네가 언제 나한테 밥을 줬어?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 늙어서 힘없는 남편 구박한다고 신고할 거야. 아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왜 또 이러세요? 애들 왔으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알아보시겠어요? 너 영진이 아니냐? 내 아들 영진이? 네, 저 영진이에요, 아버지. 그래, 너는 왜 장가 가라는 말은 안 듣고 그렇게 너희 엄마 속을 썩여?
어서 장가를 가야 떡두꺼비 같은 손자도 낳지. 아버지, 저 결혼해서 여기 손녀도 낳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애 이름도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손녀? 나한테 손녀가 있어? 아이고, 어느새 도둑장가를 간 모양이구나. 아버지, 아버님의 상태는 치매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주 정신을 놓으신 건 아니었지만 예전 기억만 뚜렷하실 뿐 최근에 일어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인내심 있게 아버님의 시중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통화 한 달 후. 아유, 얘 영진이 빨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해라.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다. 얘는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니? 살이 쪘다고 헬스장에 등록했거든요. 아마 운동하고 있어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 네가 와서 뭐 하게. 너희 시아버지가 힘은 장사인 거 몰라?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라도 연락해볼까요? 경찰? 아이, 그럼 놀라서 더 큰일 날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머,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뭘 던지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제가 헬스장 가서 애아빠 찾아서 얼른 갈게요. 한가로운 주말 오후 갑자기 연락하신 어머니는 흥분한 시아버지가 발작하듯 화를 낸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란 저는 운동하는 남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 잠시 후. 어머니. 아니, 이게 뭐야? 집안이 왜 이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님이 화가 나서 뭘 막 던지시는 것 같더라니까. 어머, 방에 계시는 것 같아. 얼른 가보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댁의 문을 열자 집안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주방에는 먹다가만 라면 그릇이 떨어져 있고 거실에는 깨진 화분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씩씩거리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계셨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뭐야, 넌 누구 오냐? 이젠 밖에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 젊은 놈을 집구석까지 끌어들여?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저 영진이에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영진이? 내 아들 영진이? 그래, 네가 영진이구나. 너 잘 왔다.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여자 좀 잡아가라고 해라. 네? 아니, 멀쩡한 엄마를 왜 잡아가라고 해요? 멀쩡하긴 저 여자 완전 미친 여자야. 젊은 놈이랑 눈 맞아서 나는 짐짝 취급한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도 내 말 안 믿는 거냐? 저 여자가 귀찮다고 나 밥도 안 주고 매일 전화통만 붙들고 있고 밖으로만 돌아. 어떤 놈팡이랑 놀아나고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저 여자가 아마 내 재산도 다 빼갈 거다.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밥을 안 주긴 왜 안 주세요? 아버지는 저희가 외국 갈 때보다 더 살찌셨어요. 밥도 굶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쪄요? 아이, 매일 라면이랑 빵 쪼가리만 주니까 그렇지. 내가 도대체 밥 먹은 지가 언젠지 몰라. 네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아들이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난 괜찮다. 그냥 좀 놀라서 그래. 원래 가끔 상도 들어옵고 화를 내시긴 했는데 오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 주말이라 쉬는데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근데 누가 라면 드시려고 했나 봐요. 바닥이 라면 국물로 난리예요. 내가 먹으려고 끓였지. 너희 시아버지는 먼저 소고기 묵국해서 맛있게 다 드셨는데 또 금방 까먹으셨는지 내 라면을 보더니 자기한테 라면만 준다고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라면 한 그릇을 못 먹는다. 어머니도 식사하시지 왜 라면을 드세요? 종일 너희 시아버지한테 시달리니 입맛도 뚝 떨어지더라. 근데 텔레비전에서 누가 라면 먹는 게 나오길래 그거라도 좀 먹어보려고 한 거지. 아휴,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얼른 치우고 다시 밥상 차릴게요. 됐다. 이 정신에 무슨 밥을 먹니? 저 사람 좀 진정된 것 같으니 너희도 얼른 가봐라. 은지 혼자 두고 온 거 아니니? 엄마 아버지 이러고 계신 거 보고 저희가 어떻게 그냥 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당분간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괜찮다. 의사가 그러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안 좋다더라. 그럼 내일 일요일이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럴래? 잠자리가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요. 제가 아버지 옆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저랑 같이 나가세요. 나가자니 어딜?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나가서 갈비 드세요. 갈비? 아유, 내가 지금 고기나 뜯게 생겼니?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은지는 어쩌고? 제 동생한테 집에 좀 가 있으라고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옷 입으세요. 그래, 당신 잘 생각했다. 엄마 기운 나시게 고기 사드리고 바람 좀 쐬고 들어와. 저는 치매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안쓰럽고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 소갈비도 사드리고 근사한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드렸죠. 하지만 정말 큰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댁에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닥쳐온 겁니다. 장례식장 석 달 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찌 살라고. 영진 아버지, 영진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어머니도 쓰러지시겠어요. 지금 쓰러지는 게 대수냐? 내가 어젯밤에 나가는 것만 봤어도 너희 시아버지가 그 추위에 맨발로 동네를 헤매다 잘못되진 않았을 거다. 다 내 죄야. 내가 죽어야 해. 어머니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아버님이 나가는 것도 모르셨겠어요. 안 그래도 온종일 시달리시는데 어떻게 24시간 아버님만 보고 계세요? 그래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떠나신 건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 아프지만 엄마라도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저한테 이제 누가 있어요? 가끔 치매 노인들 집 나가서 실종됐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우리 얘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아버지. 평생 처자식 위해서 바쁘게 산 사람이 하필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객사가 웬 말이냐. 아이고, 나는 네 아버지 불쌍해서 못 산다. 나도 같이 데려가요. 나도. 어머니, 어머니, 정신 잃으셨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버님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밖에 나오셨다 그만 변을 당하셨습니다. 워낙 오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어머니는 미처 아버님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신 모양이었죠.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님은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온 동네를 헤매다 이웃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영정을 바라보고 깨어나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시댁 열흘 뒤. 엄마, 이러지 마세요. 혼자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고 이러세요? 아유, 왜 못 살아?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혼자 살기는 매한가지 아니냐? 그래도 여긴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혼자 살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전화는 뒀다가 국 끓여 먹는다니? 요즘은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집 앞까지 오는 세상 아니냐? 거기도 차로 20분만 가면 종합병원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그건 도시에서나 얘기죠. 농촌은 해 떨어지면 다 자는데 조금만 늦으면 택시고 뭐고 안 올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이고, 싫다는데 그러네.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이랑 붙어 산 게 몇 년이냐? 근데 하루아침에 매일 보던 사람이 없어졌어. 그 허전함은 자식으로도 달랠 수가 없는 거다. 너희 시아버지도 봐라. 정신없을 때는 날 그렇게 못 잡아먹어 난리더니 멀쩡할 때 상가까지 내 명의로 돌려놨지 않니? 나는 거기서 나오는 월세면 남은 세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아마 자기 떠난 후에도 자식한테 짐 되지 말고 혼자서 잘 살라고 그런 거겠지. 그러니 어미 걱정 말고 너희는 은지나 잘 키우면서 살아. 나는 이 집 팔고 아버지 산소 근처에 집 하나 사서 매일 아버지 보면서 살련다. 이 집을 판다고요? 그래, 나 혼자 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너희 말이다. 아버지가 상가랑 집이랑 다 내 앞으로 해놔서 혹시 섭섭한 거 아니니?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아파트 사주셨잖아요. 너는 자식이니 그렇다 치고 네 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아버지 유산은 너희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니? 어머니도 참 여태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집에 드나든 게 몇 년인데 섭섭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 영진이랑 소꿉친구일 때부터 봐와서 나도 잘 알지. 그냥 내가 노파심에 한번 물어본 거다. 하긴 어차피 나도 죽으면 이 재산 다 너희한테 다시 갈 테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저도 산소 근처로 가시는 건 반대예요. 정 아버님이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난 마음 굳혔어.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무덤가에서 3년상 치르는 사람도 많았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하던 거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부가 산소 옆에서 3년상을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가서 보고 산소도 돌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더 길게 말하지 말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 거의 모든 재산이 이미 어머니 명의로 증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아버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저희는 남은 유산에 큰 욕심이 없었죠. 그래서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아버님의 유산을 다 받게 된 것에 반발할 마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아버님 산소 근처에서 3년상을 치르는 심정으로 혼자 사신다며 고집을 부리신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안전상의 문제로 귀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굳게 결심하셨는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산소 옆에 집을 사서 귀촌을 감행하셨답니다. 주인공 집 한 달 후. 힘들다. 어머니 이사 도와드리고 오니 주말이 다 가버렸네. 피곤하지. 당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난 올 때 눈 좀 붙였잖아. 잠 한숨 못 잔 자기가 피곤하지. 그나저나 영 마음이 안 놓이네.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왕래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 하필 왜 그렇게 외진 곳에 집을 사신 거야? 아버지 산소가 보이는 곳에 사시고 싶다잖아. 거기 안방 창문으로 보면 아버지 산소가 보여. 이거 어디 텔레비전에 나올 일 아니니? 남편을 못 잊어서 산소 옆으로 이사라니. 그러게,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신기하다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치매 앓으시면서 엄마를 좀 괴롭히셨어. 머리채도 잡고 쌍욕도 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그리우신가? 그건 편찮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긴 해.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 두 분 젊어서도 사이가 좋으신 편이었어? 아버지 무뚝뚝한 거 벌써 잊은 거야? 멀쩡하실 때도 살가운 편은 아니셨잖아. 남편이 짠돌이에 너무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이래저래 엄마가 편하진 않으셨을 거야. 사실 나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엄마 외출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통금 시간도 정해놓고 그랬어. 거기다 살림살이 어떻게 하는지 본다며 가계부 검사까지 하셨지. 어머, 아버님이? 난 그런 것까진 몰랐네. 여러모로 어머니가 힘드셨을 것 같다. 그럼 아버님은 정신 온전하실 때도 어머니 의심하고 그러셨어? 화내실 때마다 젊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 그건 그냥 치매 증상 중 하나겠지. 내가 치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성격도 많이 변하고 망상이 심해져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다나 봐. 아버지도 참 아무리 망상을 해도 어떻게 엄마를 의심하셔. 40년을 살고도 남편이 그리워서 산소 근처로 이사까지 하신 분을 말이야. 그렇지. 세상에 어머니 같은 분은 안 계시지. 아마 아버님도 무의식 중에는 그걸 알고 계시니 재산도 다 증여해 주신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아버님 떠나고 나시면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며느리들처럼 어머니를 구박할 것 같으셨나? 뭐야,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 알아.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와중에도 어머니한테 재산 증여할 생각을 하신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해서. 어머니가 이사하신 날 저희는 천근만근 피곤한 몸으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이상하게 아버님이 생전에 어머니를 향해 반복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마음에 걸렸죠. 비록 두서없는 말이었지만 계속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를 반복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먼저 잠든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저도 이내 잠이 들어 더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눌 수 없었답니다. 통화 반년 후. 엄마, 우리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버지 오랜만에 은지 본다고 잔뜩 기대하시는 것 같던데. 이번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아버님 산소 갔다가 어머니랑 연휴 내내 같이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신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말에 갈게요. 죄송해요. 그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너희 시어머니는 좀 어떠신 것 같니? 어떠시긴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잠에 빠져 그날 아버님 나가시는 걸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자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네? 이상한 소리라뇨?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불집 아줌마 알지? 알죠. 저희 신혼 이불도 그 집에서 했잖아요. 한 동네에서 처녀총각 결혼한다고 그 아주머니가 좋은 이불 싸게 해주셔서 한동안 잘 썼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왜요? 그 아줌마네 이불집이 동네 사랑방이잖니?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그 아줌마가 제일 먼저 안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아줌마를 만나서 너희 시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해요? 너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엄청나게 구박한 거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야. 네? 구박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래. 치매로 정신 놓고부터 시아버지를 집에 혼자 두고 종일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랬나 봐. 뭐 밥 안 주는 건 예사고 그래서 몇 번 너희 시아버지가 배가 고프다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누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다더라. 아유, 그건 아버님이 식사한 걸 자꾸 잊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 끼 한 끼 차려드렸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던데? 그 집 변기가 막혀서 뚫으러 갔던 동네 사람도 분명히 봤다고 하더란다. 너희 시어머니만 혼자 진수성찬 차려 먹고 시아버지한테는 라면을 드리더래.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은지 너희 시어머니가 동네 빵집에서 소보로 빵을 한가득 사가고 그랬다던데? 그러니 그걸 다 누굴 줬겠니? 아유, 사람들 참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네요. 제가 어머니를 잘 알기에 망정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다 믿겠어요. 설마 엄마도 그런 시답잖은 말 믿는 건 아니죠? 아니, 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님은 멀쩡하실 때 어머님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산소 옆에서 살고 싶다고 이사까지 하신 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입버릇처럼 남편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라. 젊어서도 힘들게 하고 나이 먹어 치매까지 걸려서 자기 등골을 뺀다고 불만이 말도 못했대. 근데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증여해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 따라 이사한 것도 진짜 요지경인 거 아니니? 그거야 아버님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시니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넋두리를 하신 거겠죠. 옆에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정신없는 사람한테 종일 시달리다 보면 한 번쯤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정도 인성이니까 남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봤지 다른 여자들 같으면 벌써 요양원에 모셨을 거예요. 전 어릴 때라 잘 몰랐는데 은지 아빠한테 들으니 아버님이 젊을 때부터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어머니를 쥐잡듯이 했다고 하던데요.
가계부도 검사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시고요. 뭐? 아유, 그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지은 죄라뇨. 저희 어머니가 왜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다 늙어 빠진 노인네들이니 말해도 별 상관이 없겠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실 너희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춤바람이 났었어. 그래서 영진이 팽개치고 집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고 그랬다니까. 너희 시아버지가 오는 영진이 없고 여기저기 마누라 찾으러 다닌 거 그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안다. 근데 세월이 지나 하나둘 이사 가면서 동네를 떠나고 또 좋은 얘기가 아니니 쉬쉬하면서 비밀 지켜주다 잊힌 거지. 네? 춤바람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유, 그래. 그때는 주부들이 시장 보러 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춤추고 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야. 말도 안 돼.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뭐, 그 다음에는 얌전하게 영진이 키우면서 잘 사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솔직히 너 그 집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너희 아버지도 좋다고는 안 하셨어. 워낙 영진이가 착실하고 공부 잘한 거 아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결혼시킨 거지만 너희 시어머니 볼 때마다 찜찜해 하셨지. 어머나, 저는 정말 전혀 몰랐어요. 은지 아빠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아유, 당연하지. 그런 얘기가 뭐 좋은 거라고 자식한테까지 떠벌렸겠니? 그러니 너희 시아버지가 마누라 밖으로 놔두는 게 좋았겠어? 그래서 통금도 정하고 가계부도 검사하고 그랬을 거다. 100번 이해가 가는 일이야. 어머, 그래서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입만 열면 어머니를 의심하셨나 봐요. 저희 앞에서도 어머니가 바람 피운다고 윽박 지르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게 괜한 의심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너희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남편 구박했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젊을 때 복수를 한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숨통을 조이니 살기가 얼마나 피곤했겠어.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마누라를 감시하고 못 믿더니 어떻게 죽기 전에 재산은 다 증여해줬나 몰라? 이불집 아줌마는 그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긴 하던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상하다니 뭐가요? 어차피 그 재산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마누라가 나눠 갖는 건데 너희가 무슨 폐륜아도 아니고 영진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인 거 시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니? 근데 그 재산을 굳이 자기 마누라한테만 다 증여한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지. 집 나눠 갖는다고 너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칠 애들도 아니잖아. 그러니 너희 시어머니가 일부러 남편 재산 다 빼돌려서 어디서 뻘짓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니까. 어머나, 아주 소설을 쓰시네요. 그 아주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건 아니라고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하긴 했어. 근데 모르면 몰라도 그런 말을 듣고 오니 슬쩍 걱정되긴 하더라. 상가랑 집만 해도 시세가 꽤 될 텐데 설마 너희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그 재산 다 날리고 오는 건 아니겠지? 사실 그중 일부는 너희 건데. 엄마도 참, 저희는 그런 거 욕심낸 적 없어요. 그런 얘기도 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나오거든 절대 맞장구 치지 마시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나 해주세요. 아휴, 그래 알았다. 저는 친정엄마를 통해 예전엔 미처 몰랐던 어른들의 과거 얘기를 듣고 기함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을 것 같던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과거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평소 어머니의 정성을 보아온 저는 그게 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명절을 맞아 시댁에 찾아갔던 저희는 믿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댁 며칠 후. 하루 빨리 온다고 엄마한테 연락드릴 걸 그랬나? 아유, 미리 연락드리면 어머니가 분명 우리 준다고 혼자 장 봐서 음식 준비하셨을 거야. 여기서 시내 가려면 얼마나 먼데 우리가 같이 장 보고 요리하는 게 낫지. 근데 왜 이렇게 기척이 없어? 어디 외출하셨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샤워하고 계실지도 모르지. 잠깐 기다려보자.
은지야, 너 다리 아프니까 차에 들어가 있어. 알았어. 나 그럼 차에 들어가서 책 좀 보고 있을게요. 근데 여기 정말 좋다. 할아버지 산소도 보이고. 할아버지 산소 보면 무섭지 않아? 무섭긴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지. 할머니가 이래서 여기 살고 싶다고 하셨구나. 꼭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그래, 할머니 댁에 집 내려놓고 이따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러 올라가자. 어서 들어가서 책 보고 있어. 네. 혹시 벌써 장 보러 가신 건 아니겠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초인종 다시 눌러볼게. 저희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명절 연휴보다 하루 일찍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난감해진 저희는 어머니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낯선 장년의 남자 하나가 슬며시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네? 아니, 그러는 댁은 누구신가요? 나 이 집주인인데. 나와봐. 여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어머니가 이 집에 세를 들이셨나? 아니,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새라뇨? 난 이 집주인이라니까. 여보, 빨리 나와봐. 아니, 한창 당꿈 꾸고 있었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불러요? 어머나, 너 이거 어떻게 내일 온다고 한 거 아니니? 어머니 혼자 음식 장만하실까봐 이 사람 휴가 내라고 해서 하루 일찍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를 이상하게 부르던데 엄마야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 아, 당신이 이 사람 아들이구먼. 그래요. 근데 댁은 도대체 누구세요? 아까부터 말했잖아. 난 이 여자 남편이라고. 그러니 이제 내가 그쪽 새아버지지. 이렇게 인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반갑네. 새아버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여기서 같이 산 게 벌써 반년 가까이 됐어. 반년이요? 아니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의 바로란 소리잖아요. 엄마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다 사실이냐고요? 아유, 귀청 떨어지겠다. 그래, 사실이야. 막말로 내가 너희 아버지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나 엄연히 과부다. 근데 과부가 재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니?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안 놀랐을까 봐. 그러게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이런 일을 만드니? 나이 먹은 시어미는 사생활도 없는 줄 알아? 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오히려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오다 가다 만나서 바로 살림 차리셨을 리는 없고,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남자랑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 너희도 다 봐서 알 거 아니냐? 그 양반이 나를 얼마나 들볶았는지.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외간 남자를 만났겠니?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그 힘든 시간 못 버텼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아버지 요양원에 안 버리고 그렇게 정성으로 돌봐줄 수 있었던 거야. 나도 숨통 트일 곳이 필요했던 거지.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에는 치매 걸린 남편 놔두고 밖에서 남자나 만나고 다닌 거면서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한 말이 다 진짜였네요. 엄마가 밖으로 돌고 전화통만 끼고 산다더니 그게 다 괜한 망상이 아니었던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멀쩡한 엄마를 잡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좋은 마누라 연기를 하셨어요? 뭐? 아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아들이라고 너희 아버지 역속만 드는 거야? 그 남자가 평생 나를 얼마나 고달프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아무리 그렇기로 이렇게 꼭 아버지 코앞에 살림을 차리고 사셔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복수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남편 못 잊는 척 3년상을 치른다 어쩐다 하시더니 이렇게 눈속임에서 얻는 게 뭐예요?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희 아버지 여기 묻으러 온 날 이 집을 판다고 붙여놓은 게 보이더구나. 경치도 좋고 인적도 드물고 조용히 노년 보내기는 딱인 것 같더라. 거기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으니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도 없을 거고. 사실 너희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진즉 그 지겹고 말 많은 동네 떴을 거다. 고지식한 너희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 주저앉아 산 게 몇 년이냐?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동네가 지겨운 게 아니라 어머니 실수가 들통날까 봐 그러신 거겠죠. 어머니 젊을 때 춤바람 나서 집 나갔던 거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춤바람이라니. 우리 엄마가? 그래,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 어머니가 예전에 한창 주부들 춤바람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당신 두고 집 나가셨대.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잡으신 거야.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었다니까.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아버님한테는 맨날 라면이랑 빵 조가리만 주고 종일 집을 비우셔서 아버님이 먹을 거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셨나 봐. 그 뒤로 아예 박에 가둬뒀다는 소문도 있더라. 말도 안 돼. 엄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 남자는 그렇게 당해도 싸. 평생 나를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안달을 했는지 너희는 모른다니까. 내가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 젊어서 잠깐 실수했다는 거 하나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1,000원 한 장 내 맘대로 못 쓰게 했어. 그렇게 모은 재산도 다 자기 거라고 뻐기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지. 너희도 결혼할 때 아파트 받았으니 욕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엄마, 왜 이래요, 진짜? 엄마까지 치매 온 거 아니죠? 치매는 무슨? 나 지금처럼 정신이 맑고 사는 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평생 너희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다가 이제 사는 것처럼 사니 숨통이 트인다고. 저기 어머니, 혹시 그날 아버님 나가시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는 아니죠? 어머 평소에 그러셨다면서요. 아버님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몇 번인가 아버님이 길 잃고 동네를 헤매도 어머니가 한 번도 찾아다닌 적이 없다던데요. 그래도 그 추운 밤에 아버님이 나가시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신 건 설마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오냐, 그랬다. 안 그래도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 인간 눈 뜨지 말라고 소원을 했어. 그래서 너희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어디 쓰레기장에라도 내다 버리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그 인간이 제 발로 나가줬으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근데 자기 발로 나간 남자를 내가 왜 찾아? 엄마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40년을 넘게 산 남자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아들까지 낳아주고 40년 넘게 온갖 시중 다 든 나한테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 그건 범죄예요. 치매 걸린 아버님을 학대하신 거라고요. 노인 학대도 엄연히 범죄인 거 모르세요? 학대는 무슨? 내가 그 인간을 굶기길 했냐? 아니면 길바닥으로 끌어내길 했냐? 먹이고 입히고 그만했으면 됐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짓을 끝도 없이 계속해. 그러게 저희가 모셔온다고 했잖아요. 왜 그것도 막으면서 이런 짓을 벌이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 인간 데려가면 너희가 얼마나 잘해 먹이고 살지 불보듯 뻔한데 내가 배알이 꼴려 그걸 어떻게 보니?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아세요? 엄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젊은 시절 잘못도 눈 감아주고 평생 같이 산 남편한테 이런 무서운 짓을 해요? 처음부터 잘못한 건 엄마면서 두고 보세요. 저 아버지가 남긴 재산 꼭 찾아올 거예요. 뭐야? 너희는 그거에 욕심 없다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걸 몰랐을 때 얘기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으로 엄한 내연남이 호의호식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네요. 그것도 아버지 코앞에서. 충격적인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떠난 아버님을 생각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속이며 아버님을 구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산수 앞에서 내연남과 살림을 차리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이셨죠.
그 후로 자기 어머니에게 일을 갈게 된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 증여 절차를 진행한 것을 근거로 유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며 절연도 선언했죠. 다행히 저희는 그 소송을 통해 아버님께 받았어야 할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1년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하신 거죠. 그러더니 기막힌 얘기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어머니와 살림을 차렸던 내연남이 차일 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들고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이사 가자는 말에 집도 팔아버려서 오갈 곳도 없어진 모양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소식에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갈 데가 없어진 어머니는 쪽방을 얻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고 계신답니다.